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여러분들 바뀌시고 싶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멋진 나로. 그런데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었어요. 남문쾌답.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네,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요 네 줄에 담겨져 있는데요.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가가 쓴 이 네 줄의 의미를 제 경험에 비춰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신을 좀 더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안 바뀌잖아요, 인간이. 그런데요, 제 경험을 비추어 말씀드리면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 성격도 행동도. 그 경험을 이 저자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읽었다는 책, 남문쾌답. 오마에 게니치라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작가인데요. 책이 100권도 넘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펼쳤던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뭐냐면요,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랫줄에 뭐라고 문장이 써져 있냐면, 새로운 결심 하지 마라. 가장 무의미한 행동이다. 왜? 결심대로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달리 쓰고 사는 곳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라고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뀔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은요, 누구나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지죠.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밀도가 다르고요, 성과 역시 큰 차이가 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비밀을 알고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24시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요, 새벽입니다. 네, 시간을 어떻게 쓰냐인데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상을 한 지가 10년이 넘어섰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또 새벽 기상 1기를 마치고 2기 미션을 하시고 분들이 계신데, 그분 역시 다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죠. 이때는 전화도 안 오고 카톡도 안 오고 누가 나를 만나러 오지도 않잖아요. 오로지 내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혼이 가장 맑은 시간이라고 해요, 이 시간대가. 그리고 새벽 기상을 하게 되면요, 왜인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자존감과 긍정 감정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벽 기상을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은 똑같지만 이 새벽은요, 밀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성과 차이는 크게 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몰입입니다. 몰입. 여러분들 몰입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언제죠? 학창시절에 시험 몇 시간 앞두고 막 몰입해서 공부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그때는 하루 종일 공부할 양을 1시간 내에 해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어느 정도 몰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보통 사람보다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죠. 황문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라. 네. 제가 이제 몰입하는 방법은 이런 기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 몰입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계인데 20분을 딱 맞춰 놓으면 시간이 다 되면 띵 하고 울려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독서를 하든 업무를 하든 공부를 하든 요걸 해놓고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몰입하는데 또 집중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보조적인 기기를 활용해서 시간을 좀 더 밀도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집중입니다. 집중. 선택, 그리고 집중. 우리가 왜 사는가, 또 무엇을 원하는가, 목표가 무엇인가, 또 꿈이 무엇인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을 때 답을 바로 하실 수 있나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손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선택과 집중을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높은 경지에 오를 것이고 또 부와 명예를 갖게 되는데, 이거를 안 했던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놀이 해보셨죠? 검은 종이에다가 햇빛이 있는 날 돋보기를 가지고 한 점으로 이렇게 모으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 따뜻한 햇살이 종이를 태우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흐지부지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방향을 계속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릿입니다.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릿.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뭐냐면요, 우리가 재능, 또 환경, IQ를 뛰어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열정적 끈기의 힘인데요. 이 책은 실패, 또 역경, 슬럼프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진 성공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정적 끈기의 힘이라는 거죠.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성공의 법칙 2단계. 첫 번째, 목표를 세운다. 두 번째, 될 때까지 한다. 예전에 이걸 읽었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제 가슴에 100% 1000%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분명한 목표도 세워지지도 않고, 또 세웠다고 할지라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아예 실천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어찌 보면 우리의 성공 법칙 2단계에 아주 간단한데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뭘 말씀드리겠냐면, 우리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시간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새벽 시간, 몰입, 선택과 집중, 또 열정적 끈기의 힘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사는 곳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한자가 있죠? 맹모 삼천지교. 이 아이가 맹자예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이 맹자의 어머니고, 맹자가 어렸을 때 어디에 살았었냐면 묘지 근처에 살았대요. 그랬더니 이 어린 맹자가 묘지에서 사람들이 그 곡하는 소리를 듣고 그 곡하는 것을 따라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맹자의 어머니께서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간 곳은 이제 시장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맹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흥정하는 것을 흉내를 냈다고 해요. 깜짝 놀라서 이사를 간 곳이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글을 읽는 것을 따라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사는 곳에 이사 온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 이사 왔을 때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잘 이사 왔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뭐로 유명한데요? 라고 했더니 여기 암 환자분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완치된 분이 본인이 아는 분만 4명이라는 겁니다. 4명.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런 거죠? 라고 여쭤봤더니 여기가 공기가 좋고 또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살고 또 쾌유가 됐다는 거죠. 이 자연은요,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힘이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여기 살아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요, 그 휘톤치드라고 하죠. 그게 폐 안으로 꽉 차는 게 느껴집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네, 이렇게 우리가 환경, 사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곳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낯선 곳으로의 여행. 근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가야 합니다. 혼자서 낯선 곳으로의 여행. 왜냐면요,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집, 회사 이런 일정한 환경에 있으면 생각도 같은 생각의 루틴으로 빠진다고 해요.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자신이 익숙한 공간에 있으면 그냥 익숙한 생각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은 낯선 곳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면요, 그 낯선 곳에서 낯선 나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와 마주치면서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결심, 또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네,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머리가 복잡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실 때 여기 이분처럼 낯선 곳으로 혼자 가되 내가 익숙한 동네 말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보시면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혼자 1박 2일로 목적지도 정해두지 않고 볼펜하고 메모지 한 장 들고 낯선 여행을 떠났었는데, 그때 돌아올 때쯤 되면 그 노트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담겨져서 옵니다. 네, 꼭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내 책상 정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책상이 있는데 이렇게 예쁘고 깔끔한 책상이 있다고 하면 여기 앉아서 책을 읽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책상이 굉장히 지저분하다, 어떨까요? 네, 그곳에 앉기가 싫어질 겁니다. 우리 직장인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요, 내가 가장 많이 앉아 있는 곳이 있는 공간이 바로 책상이에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이렇게 하루 종일 책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앉고 싶고 또 그러면 책을 읽게 되고, 많은 분들이 책상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책도 읽게 된다는 거. 우리가 독서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내 책상 위를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내 사는 곳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성급 호텔에서 커피 한 잔. 이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고시원에 살 때 굉장히 성공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성공하려면 성공이 뭔지 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시원에 살 때 밥도 제대로 여유 있게 못 사 먹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5성급 호텔에 가서 폼을 잡고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명품을 두르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 5성급 호텔을 나중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자가 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런 환경에 가서 이런 걸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성공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실제 그 공간에 가서 하게 되면 좀 더 내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는 곳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새벽 시장입니다. 새벽 시장. 예전에 제가 슬럼프에 빠질 때 그때마다 찾는 곳이 새벽 시장이에요. 노량진 새벽 시장도 있고 동대문 새벽 시장도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상인들의 삶의 열기가 정말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알아요? 네, 내가 느끼는 슬럼프는 사치구나 라는 것을 바로 느끼고요, 이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을 바꿈으로 해서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낯선 곳으로 여행, 내 책상 정리, 또 5성급 호텔에서의 커피 한 잔, 또 새벽 시장에서의 경험. 자, 나를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왼쪽은 천사예요. 오른쪽은 악마. 성선설, 성악설이 있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우리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나빴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는 부반장이었거든요. 반에서 이제 부반장이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중학생 1학년이면 굉장히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솔선수범해서 일을 했어요. 뭐 화장실 청소도 본인이 직접 하고, 청소할 때 하기 싫어하니까 본인이 가서 항상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좀 가난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 두세 개를 싸와서 그 친구들하고 항상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을 수 있을까, 정말 반했죠, 그 친구한테. 자,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 그 친구하고 이제 반이 갈리면서 저는 이제 다른 반에 가게 되고 그 친구도 또 다른 반에 가면서 한동안 못 보고 지냈어요. 그런데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요. 여름방학 때 동네를 지나가는데 거기 저희 동네 보면 언덕길에 약간 음산한 곳이 있어요. 거기 버스 정류장 뒤쪽인데 거기서 딱 봐도 양아치로 보이는 학생들이 연약한 학생한테 이제 삥 뜯는다고 하죠. 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삥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쑥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에요. 머리에 염색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봤더니 네, 그 부반장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그 천사 같았던 그 아이가 악마가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2학년 올라가면서 반에서 그 뒤에서 노는 애들 있잖아요. 노는 애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롤러장도 가고 또 여자들도 만나면서 완전히 타락해 간 거죠. 우리가 이제 금묵자옥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으면, 특히 그 사람이라는 환경에 있으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내가 있으면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5명, 요 5명의 평균이 미래의 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 중에 이 사람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피치. 지금은 제가 강의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유튜버 크리에이터도 활동하고 있지만 한 15년 전만 해도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직장 다닐 때까지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야단을 맞는 걸로 끝냈지 발표를 안 했어요. 극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 사당역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주 일요일 아침 7시에 이 스피치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주최자가 너무 감사하게도 한 달 비용 5,000원만 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건데 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한 1년 가까이를 보냈었는데 소심했던 제가 완전히 바뀌어져 갔어요.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남들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일요일날 새벽 아침 7시에 나오려면 적어도 집에 5시에는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요일에. 그래서 그분들의 열정, 또 그분들의 노력, 또 그분들의 도전을 함께 하면서 저도 그분들의 어떤 삶의 태도와 비슷하게 바뀌어 갔었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한심한 나날을 보냈던 제가 이 스피치 모임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독서 모임. 제가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쯤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이 스피치 모임이 끝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됐거든요. 이곳에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책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을 말씀하는데 이를 통해서 세상을 더 넓게,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됐죠. 이 독서 모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또 함께 책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3번째는요, 멘토가 있는 곳, 이곳을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권유로 제가 굉장히 힘들게 살 때, 그때도 역시 고시원에 살 때입니다. 이 선배가 저한테 나랑 매주 토요일 날
그 호텔에서 조식 만찬이 있는데 나랑 같이 가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참석해도 되나요? 물론 자격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회사 대표님들만 오는 곳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가짜 명함을 만들어주고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아침 7시에 가면 선배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잠시 후에 명사의 강의가 시작되고 그게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오셨던 분들끼리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사담을 나누는데, 여기서 나누는 얘기는 그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항상 자신감이 차 있었고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천력도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3달 정도를 매주 토요일날 나가면서 이분들하고 만나면서 저도 약간의 자신감을, 약간의 꿈을, 약간의 열정을, 약간의 실천력을 더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또 되고 싶은 그런 멘토가 어떤 모임이나 그런 세미나가 있다면 자주 방문해서 그 속에 있다 보면 신압으로 나도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4번째는요, 책임이다. 또 책이 나왔죠. 내 곁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영향으로 나도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사람을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책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 훌륭한, 세계적으로 훌륭한 모든 사람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압으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점점 나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 다 제 경험인데요. 스피치 모임, 독서, 멘토가 있는 것, 또 책을 통해서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난문캐답에 나온 이 부분,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 첫 번째,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시간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몰입, 또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열정적 끈기의 힘 될 때까지 계속하는, 그 다음에 사는 곳을 바꾸는 것, 네, 낯선 곳으로의 여행 말씀드렸죠. 또 내 책상을 정리하는 것. 지금 내가 힘들다면 정말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 또 내가 슬럼프에 빠질 때 새벽 시장에 가서 그 열정에 전염받는 것. 네. 마지막 사람은요, 스피치 모임, 이거 제 경험입니다. 독서 모임, 또 멘토가 있는 것. 이게 안 된다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내용들, 요 강의 자료, 마인드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위 캠퍼스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제가 이렇게 다 강의 자료를 공유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보고 집에 가시면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혀지잖아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서 설명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한 1분만 봐도 전체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다운받아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캠퍼스 홈페이지는요, 아래 댓글에 링크로 남겨 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